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 2,000명이 서울 수도권에 거의 없고 대부분 지방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갈 실력이면 의대로 가고 지금 연고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 이공계열에 진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어느 때보다 이공계열에서 서울대에 가기 가장 쉬운 때다.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난다. 이게 진짜 큰 뉴스잖아요. 저도 한 1,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58명인데 2,000명이 늘려서 5,058명으로 증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엔 정부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고 먼저 선제 발표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증원을 이렇게 크게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할 테니까 미리 2,000명 카드를 던지고 의협에서는 한 1,000명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합의하에 이 중간쯤 그럼 한 1,500명 정도 해서 한 4,500명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일 많이 늘어났을 경우는 요 정도 될 것 같고, 의협에서 좀 파업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 요 정도에서,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정원은 지금 고3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에 중3 되는 학생부터, 그러니까 중3, 중2, 중1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들 뉴스로 들어서 아실 테니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원이 늘어난다 이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어나는 거 이거는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의료비 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비는 많이 들지 않는 데는 의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분들께 진심으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소득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의사분들이 소득이 높은 데는 정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OECD 꼴찌다. 그럼 의사 수가 적은데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환자가 작은 환자들 포함해서 환자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매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은 진료비를 5,000원 정도밖에 안 내잖아요. 그리고 약국 가서 한 1,500원 내나요? 10,000원 정도면 감기 치료에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이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의료보험 덕분에. 그래서 환자 수가 매우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 수가 이렇게 적은데 환자 수는 많으니까 당연히 의사분들이 진료를 보는 수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많이 하겠죠. 일을 많이 하니까 소득이 높은 게 좀 당연하거든요. 이거를 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이 자체에는 사실 문제될 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분들이 고생하는 덕에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병들을 잘 치료받고 있다. 최상의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심각한 게 응급의료 이쪽하고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이 정말 의사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의료 수가 문제가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감기 치료 같은 거는 정말 너무 싸게 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작은 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낸 그 기금이, 그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의 수가를 마냥 높여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투표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표가 더 많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자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의료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체감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계속 못 높여주고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이런 과로 진학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나나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아빠 나는 외과 의사가 될 거야 할 때 우리 아들 장하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일단 의사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사실 좀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난이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냥 절대적으로 봐도 큰 부자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가 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 버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돈 버는 건 괜찮고 의사가 돈 버는 건 나쁘다?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작은 병에 의료 수가를 아예 안 주던가 최소한으로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한 4,000원, 5,000원 정도 이렇게 진료비 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10,000원, 20,000원 내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작은 병으로는 병원에도 좀 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건강보험 기금도 좀 덜 나가게 되니까 요런데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의료 수가를 높여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료 소송 문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외과 의사다. 내가 외과 의사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로서 본인도 괴로울 텐데 만약에 의료 소송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면은 누가 외과 의사를 하고 싶을까요? 응급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의 현저한 잘못이 아니면 무슨 뭐 대리 수술이라던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뭐 진료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사소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실수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거 명백하게 잘못한 게 아니면 좀 의료 소송은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의사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를 비난하려는 생각은 아닌데 피부과 의사분들이 의사라고 하면 물론 다 뛰어나신 분인 건 맞는데 뛰어난 의사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들이 지금 피부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외모나 피부 관련 질환들도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아서 나쁠 건 없지만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피부과 같은 곳이 비급여가 많으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게 많고 하니까 이쪽이 좀 부자가 되기가 더 쉽거든요. 의사가 돈 벌기 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돈 벌기가 더 좋은 과가 뭐 피부과, 뭐 안과, 성형외과 뭐 이런 과가 되니까 뭐 피한성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뛰어나신 분일수록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쪽에 가는 것보다 뭐 외과나 응급의학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하면 자연스럽게 뛰어나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사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도 의사분들이 많고 뭐 의대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 2,000명이 서울 수도권에 거의 없고 대부분 지방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배정이 좀 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의사가 병원이 좀 부족한 게 지방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특히 뭐 전남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의사가 너무 많이, 병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써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그 동네 자란 뭐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 동네에서 병원을 짓고 남아 있어야 여기에 좀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남에도 좀 의대를 하나쯤은 좀 신설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방에 의대가 있다고 쳐요. 뭐 부산대라고 할게요. 부산대. 근데 서울 친구가 부산대 의대에 갔어요. 그래갖고 뭐 본과까지 다 마치고 의사 면허까지 이제 땄다고 치죠. 그 친구가 부산에 남아서 병원을 짓고 의사가 될 가능성이 뭐 사실 얼마나 될까요?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한 40% 수준인데 저는 이거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는 거의 뭐 한 100%까지 높여도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서울 집중이 너무 심하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한데 중학교 때부터 지방에 살아야 지금 뭐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거든요. 네,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또 같이 계셔야 되고. 그럼 그것만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서울 수도권 학생이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한다고 여기에서 병원을 짓고 의료활동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병원을 좀 늘리려면 지역인재 전형을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뭐 저는 솔직히 좀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전남, 뭐 해남, 완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나마 뭐 여순강 이런 도시들엔 있는데 뭐 이런 데에는 병원 자체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보건소, 뭐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의료적으로 좀 소외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겠죠. 그래도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고향이 해남이다. 그럼 해남 출신에서 전남에 의대를 가면은 해남에 병원을 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요?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발표를 했죠. 2,000명. 2,000명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3,000명인데 여기에서 2,000명을 늘린다. 이거 진짜 뭐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잖아요. 뭐 한 60%가 넘는 정원의 증가인데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4,500명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50% 증원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잡음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좀 기피과 요쪽에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의료, 지방에 뭐 응급의학과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정말 좀 되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의료 서비스 질 문제도 그렇고 지방의 의료가 좀 그만큼 좀 많이 부족하다는 방증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게 좀 급선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요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분들이 뭐 잘 하실 부분이긴 한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대 정원 이야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부족한 얘기인데 그냥 뭐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교육업 하고 있잖아요. 네. 학원을 하고 있고 수학학원을 하고 있고 교육업의 일선에서 저는 활동하고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교육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다들 의대로 이제 많이 가게 되겠죠. 지금 3,000명인데 2,000명이 늘어나거든요. 2,000명. 2,000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2,000명은 자연 계열로 봤을 때 서울대 정원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자연계열 가는 것보다 의대가 더 선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 갈 실력이면 의대로 가고 지금 연고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에 뭐 이공계열에 진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어느 때보다 이공계열에서 서울대에 가기 가장 쉬운 때다. 그리고 뭐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꼭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가기가 되게 좋은 시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중3부터 아니 뭐 지금 뭐 초등학생이라고 칠게요. 지금 초등학생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아주 좋은 직업일까?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의사분들 격차는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변호사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변호사 하면 좀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변호사 수가 워낙 적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명 수준이었는데 뭐 1500명 뭐 요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변호사가 좀 양극화가 심해졌죠. 다변화가 심해졌죠. 돈 잘 버는 변호사는 뭐 여전히 잘 벌지만 돈 못 버는 변호사는 되게 적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뭐 세무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뭐 전문직이 고소득을 좀 보장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양산이 되면서 회계사도 되게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하면서 좀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의사도 이제 정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2,000명씩 10년만 늘어나도 한 2만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려면 한 20년 후니까 그러면 2만 명에 한 4만 명 되겠죠. 한 20년 후면은 4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나 있게 되는데 그때도 의사가 지금처럼 뭐 수입이 좋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뭐 AI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이공계와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의대 간 다음에도 이쪽으로 뭐 뛰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공계 뭐 컴퓨터 관련이라던가 이공계에 관련된 그런 과들이 더 유망해질 수 있다는 거죠. 20년 후를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국가 경쟁력이 늘어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최상위권 학생이 의사가 되고 의사 중에서도 탑티어인 분들이 뭐 피부과 의사가 되고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게 좀 되게 손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한 중학생 때만 해도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때만 해도 뭐 물리학과 이런 게 가장 선망받는 학과였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과나 기계과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과였거든요. 가장 가고 싶어하고 뭐 의대도 뭐 비슷비슷하긴 했지만 이런 데들이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막 80년대 90년대 여기에는 최고 인기학과가 물리학과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물리학자였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에 좀 미래 먹거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10년 후, 20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의대 2,000명 증원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나비 효과로 다시 기초과학이나 공대가 좀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뭐 비전문가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네,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네,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 계획, 안전마진, 네, 뭐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